연기가 너무 리얼한 것 같아요. 너무 연기를 좋았고, 이게 마늘은 절대 넣으시면 안 됩니다. 마늘은 절대 넣으시면 안 되고요. 막 생담배 잎을 짓이겨서 바른다, 절대 그러시면 안 되고요. 뭐 찐 부추의 기물, 항문의 세기, 뭐 이런 거 안 좋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엉덩이 대장 이성근입니다. 이번에는 제가 미디어에 여러 드라마나 영화에 나왔던 대장 항문 얘기를 좀 찾아봤어요. 응답하라 시리즈 아시죠? 응답하라 1988인데 축구 하다가 이제 피가 나서 실려가는 장면, 그리고 끝나고 다음날 신문에 난 아빠가 막 이렇게 신문을 수거하는 장면까지 나오는데요. 그 의사 입장에서 보면, 특히 대장항문외과 의사 입장에서 보면, 와, 좀 너무 극적인 거를 위해서 너무 또 과장한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을 했더랬어요. 근데 실제로 이 체질에 관련된 민간요법이 생각보다 많죠. 자욕 같은 경우에도 저는 그냥 맹물에 따뜻한 물에 엉덩이 담그라고 얘기를 드리는데, 뭐 실제로 막 이렇게 쑥을 타시는 분, 뭐 이렇게 막 좋다고 하는 거 막 타서 이렇게 하시는 분들도 계시죠. 뭐 나쁘다고 얘기하는 건 아니지만, 어쨌든 목적은 항문을 좀 따뜻하게 하고 혈액순환을 증진시키는 목적을 달성한다는 거는 괜찮은데요. 근데 네, 마늘은 너무한 것 같아요. 실제로 진짜 그러신 분이 계실까요? 1988년이면 서울올림픽이 열리고 꽤 의학 지식이 많이 보편화된 시기인데도 불구하고, 네, 하긴 그때는 대장문 외과 의사가 많이 없었어요. 실제로 대장항문이라는 그 병원을 이름을 내걸고 한 게 거의 90년대거든요. 그리고 이제 2000년대, 뭐 요즘에는 엄청 많아졌지만 30년도 안 됩니다. 그래서 진짜로 그때 당시는 항문 때문에 갈 수 있는 병원도 많지도 않았고요. 그리고 가도 뭐 제대로 된 치료가 안 됐을 가능성이 있기는 하네요. 그리고 민간요법이라는 것 자체가 워낙 병원의 접근성이 떨어질 때, 병원을 쉽게 가지 못하는 상황에서 이렇게 뭐 여러 경험을 통해서 나온 비법들, 그런 방법들이었는데요. 이제는 좋은 민간요법도 있지만 좀 잘못된 민간요법은 바뀌어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이렇게 민간요법을 다루는 병원 유튜브나 블로그 글이 좀 있죠. 사실 제가 시작한 이유도 그거였어요. 정말 잘못된 의학 정보가 너무 많아서 어떻게든 여러분들께 제대로 된 의학 정보를 좀 전달해 드리고 싶은 욕구 때문에 그런 이유로 유튜브를 시작하고 블로그를 열심히 하고 있는데요. 얘기하기가 좀 조심스러운 부분은 있는데, 민간요법이나 그런 병원 외적인 치료 방법을 열심히 광고하고 열심히 이렇게 글을 쓰는 이유가 결국에는 다른 게 있더라고요. 그래서 정말 그런 거를 좀 여러분들이 감별을 좀 이렇게 좀 걸러내는 과정이 좀 필요한 것 같고요. 일단 체질은 물론 약하고 용고 자욕으로도 충분히 뭐 수술까지 안 하고 치료가 되는 경우도 많지만, 일단 정확한 진단을 위해서는 병원에 가셔야 됩니다. 항문에서 피가 났을 때 거의 90에서 95%가 체질이지만 간혹 뭐 5에서 10% 정도는 다른 원인 때문에 나는 경우가 있거든요. 근데 그런 경우가 문제죠. 체질이 맞으면 다행인데, 체질이 아닌 경우에 피가 나는데 그걸 방치해서, 제가 유튜브에서도 여러 번 말씀드렸습니다만, 직장암이었는데 괜히 체질 약만 몇 달 드시다가 오셔서 늦게 진단이 되는 경우, 제가 국립암센터 근무할 때도 그런 경우가 있었거든요. 그래서 알고 보면 대장암이 진단받고 이제 수술을 한 3기, 4기에 오셨을 때 좀 빨리 오시지 그러셨어요, 이렇게 여쭤보면 대부분 피가 나서 대부분 체질인 줄 알았다. 그럼 뭐 인터넷에 막 이렇게 체질이라고 하더라. 그래서 근처에서 약국에서 체질을 먹고 했는데 계속 피가 안 멈춰서 왔다. 이렇게 그제서야 이제 대장내시경 검사하시고 체질 때문에 피가 나는 게 아니라는 거를 확인을 하고 오신 경우도 있었거든요. 그런 경우에는 사실 되게 가슴이 아프죠.
저는 일단 정확한 진단을 위해서는 병원 방문이 필요하다. 그리고 치질이라고 진단이 되면 이제 무조건 수술은 안 하셔도 되니까 잘 관리만 하시면 되는데, 일단 첫 단추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일단 치질로 고생하시는 분께 하고 싶은 얘기, 사실 치질 때문에 병원을 왜 안 가시는지 압니다. 저는 여러분들께서 가급적이면 수술을 안 하고 싶어 하는 마음이라는 거 압니다. 저도 웬만하면 치질을 수술을 권유드리지는 않기 때문에 다른 병원에서 수술 권유받고 저희 병원에 오시는 경우도 많거든요. 근데 사실 치료나 항문 농장 같은 경우에는 무조건 수술을 해야 되는 질환이지만 치질은 그렇지는 않거든요. 놔둬서 암이 되는 것도 아니고 악화가 안 되게 잘 관리만 하면, 불편하지만 않으시면 사실은 잘 관리만 해도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근데 병원에 가면 그냥 수술을 권유하고 병원에 가면 검사 잔뜩 하고 이런 이제 불편함이 쌓이고 쌓이다 보면 자꾸 이제 병원을 기피하게 되는 일이 생긴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제가 이제 정편외과로 인사를 드릴 때도 병원 문턱을 좀 많이 낮추고 싶었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 병원 집 근처에도 그런 곳들이 찾아보면 좀 있습니다. 제가 하고 싶은 얘기는 피가 나면 일단 가셔야 돼요. 병원에 가셔서 정확한 진단을 받으셔야 되고요. 출혈이 있는 원인이 무엇인지를 확인하는 과정은 반드시 필요하거든요. 왜냐하면 제가 뒤늦게 진단된 대장암, 뒤늦게 진단된 염증성 장질환, 늦게 진단된 대장용종 때문에 너무 가슴 아픈 사연을 많이 접해봤기 때문에 여러분들께 꼭 강조드리고 싶습니다. 또 정확한 진단을 위해서는 반드시 가까운 대장학문외과 의원에 가셔서 원인을 찾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엉덩이 대장 장편외과 이성건입니다. 고맙습니다.